7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지금은 아침 8시고요. 저는 회사까지 가는 길에 마지막 신호에 멈춰 있습니다. 마지막 신호지만 한 30분 남았거든요. 햇빛이 굉장히 센 월요일의 시작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카메라를 달고 마이크를 착용하는 와중에 마이크 주둥이 부분에 달린 그 윈드 그 바람 소리를 막아주는 그 스펀지가 떨어졌어요. 이거를 제가 처음에 구매를 했을 때부터 좀 잘 떨어진다, 너무 잘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손가락으로 톡 쳐서 떨어질 정도의 내구성이라 약간의 실망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매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아마 업체에 문의해서 이것만 따로 구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고 구매를 하고 나서는 뭐 순간 접착제 같은 걸로 접착을 시켜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이 제품 안 샀죠. 라고 하면 너무 찡찡대는 것 같고요. 사실 저의 구매 기준에는 가격도 있습니다. A와 B의 제품이 있을 때 둘 중에 도저히 고를 수가 없을 때 기능적으로나 디자인적으로나 좀 비슷하다면 저는 약간 더 비싸다면은 좀 비싼 걸 고르는 편입니다. 비싸니까 싼 것보다 조금 더 낫겠지, 내구성이 좋겠지, 기능이 좋겠지, 불편함을 해소시키겠지 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그런 생각에 한 5-6천 원 더 비싼 제품을 샀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어떤 하자가 발생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분노를 느끼나 봅니다. 지금 그 마이크 윗부분이 까맣기 때문에 제 옷도 까맣고 지금 차도 까맣기 때문에 그 스펀지를 찾을 수 있을지 좀 미지수인데요. 한번 출근해서 잘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늦게까지 공부를 해서 그런지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7시에 알람이 울렸는데 한 번 더 미뤘고 10분 후에 울렸는데 또 한 번 더 미뤘습니다. 그렇게 1-2분 더 자보겠다고 알람을 새로 맞추고 자서 마지노선까지 와서야 겨우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출퇴근이 근무하는 것이 괴로운 이유 중에 한 30% 정도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괴로워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주는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 제가 밤에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시험을 코앞에 두고서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안 되므로 비타민 같은 것을 잘 챙겨 먹음으로써 컨디션 조절을 해야겠습니다. 시험이 끝나면은 바로 면접 준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시험이 합격할지 떨어질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시험 합격자 발표 난 이후에 면접을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더라고요. 시험 발표가 월요일인데 그 주 목요일이 면접입니다. 3일 만에 준비하기란 쉽지 않겠죠? 심지어 평일이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는 제가 지난번에 준비 답안, 예비 답안으로 준비해놓은 그 면접 대비 질문과 답안이 메일에 파일로서 남아있어서 그것을 따로 아이패드에 저장해 두었고 전반적으로 쭉 읽어보았습니다.
물론 2년 사이에 또 저의 신변의 변화라든지 제 업무의 변화, 직무의 변화 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상당수 바뀌어야겠지만요. 그래도 그 예비 답변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또 면접 준비를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때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질문이 업무 때 AI를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지금이야 AI 업무 때 잘 활용해야 돼. 교육 때도 잘 활용해야 돼. 우리가 이거를 잘 활용해야 좀 더 나은 능률을 뽑아낼 수가 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AI가 이렇게까지 지금 발달을 했는데 이것을 쓰면은 우리의 뇌는 더 죽을 것이다.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 라는 입장이 팽배했을 때라서 그 면접자의 질문이 혹시나 내가 자기소개서에 AI 쓴 게 너무 티가 났나? 혹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답변하는 제가 좀 주눅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완벽하지 못한 대답을 했었고요. 오히려 그때 좀 솔직하게 얘기를 했더라면은 결과가 나아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일말의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면접장에서 나왔을 때 가장 머릿속을 맴돌았던 질문, 그리고 저를 쫄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었던 질문과 답변이 그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AI에 대해서 한 번 더 깊게 생각해보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AI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챗 GPT를 시작으로 지금은 제미나이를 쓰고 있지만 달에 29,000원 요금제를 내고 있거든요. 확실히 무료와 유료의 차이가 체감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료의 경우 일정 양을 쓰게 되면은 그날은 하루 종일 못 쓰게 되는데 그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물론 자주 있지는 않지만 오늘 내가 빌 받아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얘가 물리적으로 못하게 해버리니까 그렇게 결제를 진행을 했던 부분도 있고요. 약 200m 앞 시속 30km 단속 구간입니다. 과연 저는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행정학 NCS 공부를 할 때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편이죠. 제가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가는 지문들, 혹시 이게 너무 어려워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제미나이에게 이것을 알기 쉬운 수준으로 내가 이해하기 쉽게끔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줘 라고 하면은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한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하기 전에는 책을 좀 열심히 읽으려고 했는데요. 따로 독서 모임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제가 제미나이에게 나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을 읽기 전에 이 책을 좀 더 포괄적으로 아니면 더 깊게 읽기 좋게끔 배경 지식을 미리 알아두고 싶어. 이 소설의 시대 배경에 대해서 알려줘. 아니면 이때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알려줘.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일어났던 일이야? 이런 것부터 해서요. 인물의 내면까지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선택을 했는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나라면 이랬을 텐데 등등
이런 식으로 좀 더 그 책에 대해서 혹은 그 주인공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볼 수 있어서 그냥 책만 술술술술 페이지만 넘기는 것보다 좀 더 심도 있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채팅방을 저의 독서 지도사라고 써놨거든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재미나이가 저에게 독서 지도사의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이 주로 있습니다. 요즘에는 업무적으로 AI를 쓸 수 없는 분위기다가 보니까 저의 경우에는 과속 업무적으로 방지턱이 있습니다. AI를 쓸 수 없는 분위기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저의 책을 읽는다거나 과속 어떤 방지턱이 있습니다. 지식에 대한 갈망이 있다거나 이를테면은 역사 공부를 하거나 철학 공부를 할 때도 AI를 많이 활용했던 편이고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합법적인 방법은 아니고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가끔 저희 고객분들 중에 한 택배를 10개, 20개, 30개씩 보내시는데 그것을 종이에 이렇게 다 써서 이름, 이렇게 주소 이렇게 써가지고 저한테 노트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접수해주세요 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 주소가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효자동 땡땡 아파트 효자동 1가 20 효자로 1길 27 땡땡 아파트 이런 식으로 주소가 완벽히 있어야 우편 시스템에서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저희는 도로명 주소나 집원 주소를 입력을 해야 뜨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효자동 땡땡 아파트 이렇게 불러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저희는 그것을 네이버로 다 일일이 검색해서 효자동에 있는 뭐뭐 아파트 이렇게 치면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안 나오는 경우도 제법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는 재미나이로 주소 리스트를 이렇게 다 찍어가지고 고객분이 이렇게 글로 써오시잖아요. 그거를 찍어서 올린 다음에 이름, 전화번호, 주소 순서대로 엑셀 파일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이 친구가 그것을 한 1분?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그것을 엑셀 파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을 제 외부망 이메일로 제 자체 메일로 보낸 다음에 외부망에서 내부망으로 당겨와서 그거를 파일로 업로드를 하곤 합니다. 굉장히 불합리한 시스템이지만 이게 보안 때문에 외부 파일에서 외부에서 내부로 혹은 내부에서 외부로 파일을 옮기는 게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아마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서 이런 식으로 막아둔 게 아닌가 싶지만 저는 이런 보수적인 모든 것을 다 잘라놓고 직원들의 팔다리를 다 잘라놓고 혁신, 효율을 외치는 이 조직이 답답합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AI 과속 활용법은 방지턱이 지금도 있습니다. 있잖아요. 이렇게 출퇴근길에 영상을 찍어서 저만의 일기를 쓴 다음에 이 링크를 재미나이에게 올려서 분석을 하게 해주는 그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있고요. 우체국에서 재미나이 활용을 했던 또 하나의 기억이 있습니다. 포스터를 좀 자주 만들었어요. 고객분들께서 업무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들은 좀 앞에 창구에 게시를 해 둘 필요가 있었는데요. 이게
본사에서 내려오는 것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기준에서 만들어진 포스터이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있는 곳에서 적용하기란 쉽지 않은 내용들이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부가적으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가지고 제가 제미나이를 통해서 포스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를테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편물 접수 방식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종이에 써와서 접수를 하게 되면은 시간이 정말 많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제가 엑셀 파일로 받아보면 좋겠다. 그래서 파일 접수 시 이점에 대해서 포스터를 간략하게 눈에 확 띄게 만들었습니다. 우선 파일로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파일로 접수하는 이점과 파일로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히 써놨는데요. 파일로 접수하게 되면은 10개 이상의 경우 10%, 50개 이상은 15% 할인이 가능하며, 여기 오셔서 창구에서 오래 접수하는 동안 오래 대기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파일로 접수하다 보니까 오류가 날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써놨고요. 참고로 접수하는 방법, 엑셀로 이렇게 이름, 전화번호, 주소 순으로 엑셀로 만든다. 그리고 그 파일을 제 메일 주소를 거기에 입력해서 여기로 보낸다. 그리고 창구에 전화를 미리 주신다. 이런 식으로 1, 2, 3 순서대로 해서 포스터를 쫙 만들어 두고 우편 창구에다가 딱 크게 비포 사이즈로 붙여두니까 사람들이 어머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면 할인이 돼요?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실제로 저에게 그런 식으로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포스터를 만들 때 제미나이를 활용을 했었거든요. 요즘 캔바 이런 것들도 많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AI를 한번 그런 식으로도 활용을 해봤습니다. 이전 회사에서는 외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에 법인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쪽의 회계사, 그리고 그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분들과 연락을 할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근데 아무래도 미국과 여기는 좀 시차가 반대다 보니까 유선으로 연락하는 게 좀 쉽지 않았고 메일을 주고받곤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메일을 작성할 때 저의 메일이 좀 정확한지, 좀 더 보완해야 할 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제미나이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또 업무적으로 어디에 활용을 했는지가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엑셀에 활용했다, 수식 찾는 데 활용했다, 이런 거 너무 짜치잖아요. 그렇다고 이런 것을 또 면접에서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회사의 보안상, 또 개인정보 이런 거는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AI에 그렇게 막 올린다고요? 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할 것 같고요.
통해서 제가 AI를 업무에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 어떻게 했는지 하는지 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 좀 늦게 출발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어저께 지하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서 제가 외부 주차장을 이용을 했는데 평소와 비슷한 시간에 나왔기 때문에 좀 늦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평소보다 한 3, 4분 더 일찍 왔습니다. 평소에 여기를 29분에 지나친다면 지금은 25분이거든요. 일찍 회사에 도착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잠깐 저곳에 정차를 하고 쉬었다가 2, 3분이라도 쉬었다가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더 일찍 가면 되지 않냐고요? 저는 막상 가도 저희 상사분이 오지 않으면 키가 없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컴퓨터 켜놓고 그냥 마냥 기다려야 하므로 시간을 웬만하면 맞춰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